네, 화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저희 제작팀 막내들한테 오늘 일이 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 정색하면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 상방이 쭉 열리려나 하면 다시금 꺾였던 그런 우리 국내 지수와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2,600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을 되찾았고요. 투자자들은 이때 낙폭 과대 종목을 주목하라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네. 증권가에서는 추세적 상승은 아직 이르다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전날 각 섹터별 점수를 매겨주셔서 마켓세븐 섹터 점수표를 확인하면서 화면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껴안은 현재 상황에서 섹터별 하반기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 지금 적은 점수를 받은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식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크게 올라왔었는데 육개와 곡물, 수산을 한 30점 정도로 매겨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 함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계속 나올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대규모 농작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수입을 좀 비싸게 해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무조건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죠. 특히 사료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고점을 계속 갱신하기보다는 제한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나온 만큼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돌파하기에는 쉽진 않다. 거기다가 최근에 곡물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크게 올라왔었던 육개와 곡물 수산주는 현재 30점 부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자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40점을 매겨주셨어요. 네. 이번 하락의 주된 원인이 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락이 나오면서 좀 지수가 많이 흔들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IT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됐고 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죠.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했었습니다. 메타 같은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서버 투자가 좀 감소한다라면 어쩔 수 없이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신제품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제품 출시가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도 DDR5의 전환도 지연되는 것들이 좀 우려감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상반기만큼의 급락세가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주가가 좀 강세를 띠기에는 좀 제반 여건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죽자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 한 6만 원 가진 않겠어 하면서 매수하시거나 뭐 하이닉스도 한 10만 원 좀 가지 않겠어 하고 매수하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그 이상을 뭐 7만 원, 8만 원, 뭐 하이닉스 뭐 15만 원, 13만 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 싸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 싸움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철강과 항공 가보겠습니다. 50점 주셨어요. 네. 이 부분 철강 항공은 조금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거의 아니고 50점이라는 게 점수를 잘 받았어 하기에도 네, 애매하고 그쵸. 못 받았어 하기에도 애매한 네. 그런 뭐 점수입니다. 물론 50점이면 낙지 점수긴 합니다만은 네. 왜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 등락이 좀 심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항공 비행기 값 지금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티켓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지만 항상 이럴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원래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든 원래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을 가든 그것을 티켓을 끊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괌 가려고 했다가
한 8, 90만 원 나온다길래 접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 맞아. 왜냐면 저희가 4인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이런 그 고유가 흐름들이 좀 개선돼 조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철강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면 제품 가격 정가가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른다라면 전체적인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좀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좀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70점이 매겨진 섹터가 두 섹터가 있습니다. 정유와 배터리 그리고 화장품과 영화를 비롯한 엔터, 리오프닝 섹터인데요. 가장 먼저 정유와 배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더 높은 점수를 주고는 싶어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매물 부담감들이 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에너지 가격은 전 계속해서 연말까지 고공행진 보여준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유가가 다시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좀 반등을 주면서 110달러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은 뭐 가을 겨울로 가면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에너지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횡재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택도 없는 소리다 생각을 좀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정유사들의 실적은 저는 꾸준히 안정세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고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저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기차 시장은 인플레가 경기 위축이 된다고 해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막을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고점을 치고 나가면서 쭉쭉쭉 뻗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점은 정해져 있고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좀 하락하고 좀 시장이 개선되면 다시 좀 고점대가 올라오는 박스 흐름을 띌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신고가를 계속 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추세가 완벽히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70점 정도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70점이 트레이딩이라면 50점 이하 점수를 받은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되면 매수하시면 안 되죠. 아, 예, 그렇죠. 우리 투자 판단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똑같은 동일한 점수를 얻은 리오프닝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은 화장품은 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이 왜요? 화장품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매출이 비중이 높고 또 그 리오프닝의 이제 마지막 단추라고 했지만 막상 리오프닝 되고 나서 보니까 화장품 매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마스크를 결국 안 벗어서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부분 해제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화장품이라는 게 물론 전 남자라서 딱 로션 스킨 2개만 써서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한번 구매를 하면 그거 다 쓸 때까지는 또 다른 거 구매하시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뭐 잘 쟁여놓고, 모르지만 네, 쓰는 경우가 아무튼 이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출이 좀 연속성을 좀 띄게 좀 못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 쪽이라든지 연예계 쪽 이런 쪽은 문화 쪽은 저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화 쪽 보시면 뭐 기본이 뭐 6,700만인 것 같아요. 네, 블록버스터급 그렇죠.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계속해서 극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네, 있고요. 흥행에 성공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연예계 쪽을 보시면 이제 공연이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5월보다 6월, 6월보다 7, 8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오프라인 공연의 수익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참고하실 필요 있고 또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전 나쁘지 않다. 특히 뭐 연예 쪽은 그 연예계 쪽은 뭐 우리 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황이 없어요. 뭐 티켓 값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사서 보시니까요. 네. 뭐 저는 못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이제 어쨌든 이쪽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약간 장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외하고 문화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자동차와 조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동차 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러냐면 일단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조선사들 뭐 빅3 한 60% 이상 이미 5월 때까지 수주를 만료를 했었고요. 뭐 자동차는 어저께 뭐 현대 기아차 불 뿜은 것처럼 뭐 네. 일 종목에 5, 6% 오른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미 이 얘기는 연초부터 나왔어요. 유럽
유일하게 현대 기아 브랜드만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나왔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후판 가격이라든지 여러 냉연 간판 같은 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뭐 부품 부족 이런 부분들 전 계속해서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LNG선의 성장세를 바라보신다라면 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자동차와 조선을 90점이나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살펴볼 텐데요. 점수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와 반도체 40점 주셨고요. 그 이후에 철강과 항공 50점 부여해 주셨습니다. 6개 곡물 수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30점 매겨주셨고 그 다음 정유와 배터리 70점, 같은 점수로 화장품을 제한 리오프닝 70점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가장 대망의 그 마지막 남은 태양광과 원조 그리고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점씩이나 주신 이유가 네. 뭘까요? 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유럽 같은 경우 그 400조 원을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BBB 법안 재통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최근에 해양 풍력 쪽으로 해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급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가와트급 하면 딱 와닿지 않는데 원전 한 기가 1기가에서 1.5기가와트급입니다. 그러면 뭐 30기가와트급이다. 뭐 400기가와트급이라고 보면 원전을 30개, 뭐 400개를 짓는 효과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전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바로 효율성을 높든 적든 바로 설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는 조선주들처럼 이들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못 갔고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면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기대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자동차 조선 90점으로 양대 산맥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대표님 마음속에서 내가 10점을 여기에다 조금 더 주겠다 하는 철강과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딱 두 섹터가 만난다면 어디 쪽에 10점을 더 주시겠어요? 저는 달리는 말에 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조선을 보겠습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을 100점을 주시면서 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조금 더 지켜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국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 1918년 혁명 이후에 한 세기 만에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은 70%가 판매가를 인상을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러시아산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와 탑픽이 있다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덜 받는 섹터는 별로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 장기화되면서 지금 고물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제재를 통일하게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뭐 일부 국가들은 우회적으로 가스라든지 기름을 좀 공급받고 있고 또 중국하고 인도는 대놓고 가스 기름을 사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이후에 실제 승리 국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찌됐든 뭐 에너지 수혜주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유주들도 최근에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거가 있고 또 물가 상승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좀 물론 이제 방산주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방산주마저도 약간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쟁 관련돼서는 전쟁만 딱 바라보고 어떤 섹터를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타이밍이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중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한 우려 속에서 중국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낮고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네. 평가 속에서 중국의 경제 흐름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풀이 부탁드릴게요. 뭐 최근에 이 러우 전쟁 때문에 약간 반 독재 국가들이 주가가 좋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러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락다운 이후에 이제 이거 경제를 재개하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계속 알게 모르게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러시아산 에너지를 정말 싸게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놓고 지금 뭐 우리는 싸게 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부럽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어쨌든 유가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관세 법안 좀 철폐, 좀 유예 이런 부분들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월달에 결정 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면 중국의 경기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지만 한 7월달 정도 넘어가면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독재를 하고 싶네요. 마켓세븐에서 오늘 느낌이 좋으면 50분 이렇게 네, 시장을 이렇게 또 주도를 하고 싶은데 저희 그럼 바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이야기 내만나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현대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차, 그러니까 차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는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100점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저는 SL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그제도 한번 SL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완성차가 계속 늘어난다라면 뭐 갑자기 전기차라고 해서 헤드라이트를 갑자기 뭐 100열 정도를 쓴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큰일이 나죠. 네, LED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북미 시장 생산 회복이 수익성 개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미 쪽에서 현대기아제가 생산을 재개가 되고 있고 또 뭐 G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쪽 관련해서도 매출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기존에는 뭐 현대기아 쪽에 집중됐다라면 이제는 좀 글로벌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매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램프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 평균 단가가 제품 가격 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BMS 관련해 가지고 매출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이제는 매출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엑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하락한 걸 좀 되돌린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대, 작년 고점대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눌림목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L을 공략해 주셨고요. 현대차 수혜주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내내 좋을 섹터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요일장 마켓세븐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